1982년 육군사관학교 38기 임관식에서 김용현 상도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장상을 받았습니다. 임관한 뒤에도 육사 38기의 선두주자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예비역 중장 김용현은 충암고 1년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됐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할 만한 군 출신 전문가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김용현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김용현의 6년 후배 송창욱 예비역 중령을 만났습니다. 송 중령은 육사 44기 수석 입학생. 임관 후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김용현 대위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경호하는 55경비단은 육사 엘리트들이 가던 노른자위 보직. 그중에서도 김용현은 유난히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 55에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장교들 아니면은 병사들 다 개인 임무 카드에 그러한 작전적인 임무 말고 200여 가지 정도의 Q&A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VIP 대통령을 마주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까만 거 저 다람쥐 같이 생긴 건데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네, 저것은 뭐 청설모로서 무슨 목, 무슨 과, 무슨 거로서 지금 뭐 평상시에는 어떻고 다리가 막히고 그 뭐 임신 기간은 어떻고 뭐 그래서 지금 청와대 주변에 지금 몇 마리 정도가 있는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뭐 그런 줄줄줄줄 외는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게 한 2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김용현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다 남산의 높이까지 낮춘 사건은 55경비단에서 유명한 일화였다고 합니다. 이제 김용현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야 남산 몇 미터야 하는 거예요. 네, 산의 높이 뭐 365점 몇 미터, 그다음에 타워의 높이 135점 몇 미터, 도합 몇 미터입니다라고 대답을 딱 한 거예요. 우리 매뉴얼에 있어요. 그대로 딱 대답을 해야죠. VIP가 물어보면 하니까. 딱 대답을 하니까 김용현이 아이 하면서 여기 팍 튀어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노태우가 하필이면 남산을 물어본 거예요. 김용현한테. 저기 보이는 게 남산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김용현은 이제 딱 대답을 한 거죠. 딱 대답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한 30cm가 틀렸어요. 30cm가 틀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김용현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55를 포함한 전 경호실 작전부대, 그 다음에 101단을 포함한 그 경찰 작전부대 다 이 상황을 전파를 해서 개인 임무 카드에 있는 산의 높이를 다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남산 높이가 30cm가 깎인 거예요, 그냥. 이후 김용현은 수도권 인근의 주요 사단장을 거쳐 육군본부,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김용현을 잘 아는 군 인사들은 그를 야심이 많고 처세에 능한 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통 전화 차단 등을 일단은 굉장히 샤프하시죠. 예, 샤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권력욕도 굉장히 강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55 경비대대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당시 이제 엘리트 코스들을 이렇게 밟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 있다 보면 사실 이제 권력의 흐름을 좀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권력과 기회에 대한 그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복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금방 판단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이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모셔야 될 분, 내가 득이 될 만한 상급자를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좀 능력을 보인다고 할까요? 대장 진급에 실패해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김용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충암고 1년 후배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선 겁니다. 김용현은 군 출신 지지자들을 모아 포럼을 조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교수. 윤석열 캠프에 모인 예비역 장성 가운데 김용현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 군 출신 분들은 그 기수 문화가 강하고 그다음에 계급 문화가 강한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퍼스트나 뭐 이렇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서로 깍듯한 그게 서로 있게 마련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배석해서 회의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당시에 김용현 장군, 그 장군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꼼짝을 못했다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회의 자리 이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시설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성들과 한울타리 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관련 발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경호처장이 된 김용현도 해병대 사령관 관사로 쓰던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김용현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인이 거기를 차지한 것은 의도성이 매우 다분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국방부 장관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방부 장관이 뭐 자기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군 뭐 한미연합부사령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다 자기 후배이지 않습니까? 이종섭은 꼭두각시고 진짜 국방부 장관 상황 노릇은 김용현이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제치고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불만들이 군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군에서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할 때부터 이제 군 인사를 다 쥐고 흔든다. 이종섭을 장관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니까. 그때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당선이 나고 통화를 하는데 장관을 이종섭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 부부를 근접 경호하며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장악한 김용현 경호처장.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부대들에게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네. 어떻게 요청할 수 있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기존 경호법 조항에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김용현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최화식 장군. 경호법 개정 움직임을 보며 순간적으로 계엄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계엄 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호구역 안에 있는 군과 경을 경호처가 사실상 통제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군경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협조 안 해줄 군경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지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려고 하는가. 그때 답은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군과 경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마음속에 계엄이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 대통령의 경로설이 불거진 겁니다.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야당은 특검을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에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가봐라! 작전을 합한다!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이냐?